3번 보시면 자 물론 성실하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일단 NC2고요. 오른쪽에 2n 플러스 7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 뭘로 바꾸겠어요? 2분의 n-1 이렇게 바꾸겠죠? 근데 어차피 분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곱하기 2 먼저 하고 하면 어떨까요? 한 줄이라도 줄이게. 그래서 이 친구는 n-1이 되겠고 얘는 4n 플러스 14야. 물론 그냥 2분의라고 하고서 하셔도 돼. 자 이제 여기서 객관식이죠? 그리고 문제가 3번이죠? 그럼 3번을 3번답게 푸세요. 그냥 넣으세요. 1, 2, 3, 4, 5번에 있는 그 숫자를. 알았죠? 이걸 프로에 쳐가지고 인수분해는 누구나 다 해요. 맞지 않나요? 그쵸? 대충 그냥 넣어봐도 돼요. 아시겠죠? 7 넣으면 돼요. 알겠나요? 그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4번도 그래요. 제가 시험 끝나고 시험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이렇게 주는 거겠죠? 그쵸? 맞죠? 이거 다 내가 다 치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요. 그럼 해설지를 걔네들이 푼 걸 보겠죠? 4번 하나같이 싹 다 계산을 다 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다르죠. 모든 성분의 합이고 합과 차 관련된 얘기잖아요. 곱만 아니면 행렬의 곱만 아니면 모든 성분의 합은 그냥 처음부터 합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그 친구를 정리하시면 3x는 a 플러스 2b예요. 여기서 또 성실하게 3으로 약분하지 마요. 성실은 숙제할 때 하세요. 제발 시험 볼 때는 성실하지 마세요. 제발. 3x죠. 3으로 약분하지 말고 요거 모든 성분의 합 구하고 여기서 모든 성분의 합 이걸 구하라고. 지금. 알겠지? 그럼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누가 봐도 6이고 B의 모든 성분의 합은 누가 봐도 0입니다. 그럼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됐나요? 6이죠? 3으로 약분하세요. 답은 2. 알겠지? 내가 빨리 풀어나는 건 이런 거야. 괜히 그걸 다 성실하게 계산하지 말라고. 넘어갑니다. 8번 갈게요. 다시 말하지만 시험지 나한테 줘도 이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절대로 걔한테 말 안 해요. 다음 시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고생했다 남은 시험 잘 봐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깔 거예요. 8번 문제를 답으로 5번이라고 한 친구 무조건 있을 거예요. 여기 없으면 없을까요? 다 확인하고 싶지만 5번이라고 한 친구 무조건 있을 겁니다. 야 아니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0보다 커나 같다라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면 y는 요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부분이 해야. 그런데 저 친구 판별식 해보시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 그래서 붕 떠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안 만나네? 해가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풀고 있는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고 있는지 부등식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5번에 그렇게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농락이 당하지 말라고요. 제발. 알았죠? 아니 이거는 학원을 다녀서 강사를 바꿔서 뭐 엄청난 대치동 강사가 와가지고 수업을 한다라고 해도 안 바뀌는 겁니다. 이건. 알겠죠? 이 친구는 x축보다 모든 x값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답은 4번. 알았죠? 얘랑 얘랑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방정식에 해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14번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적중이라고 말 안 합니다. 이건 당연히 누구나 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 가볼게요. aij, aji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행렬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c라고 하고요. a11, 그러니까 i에다가 1 대입하고 j에다 1 대입하면 a11이랑 a11은 당연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지수로 세팅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A22랑 A22랑 당연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뭘로 몰라요, 나도. 이렇게 써야죠. 근데 B라는 저 행렬은 BIJ랑 마이너스 BJI랑 같으니까 B11이랑 B11이랑 더하면 0이니까 이 친구 0이고요. B22랑 더하면 0이니까 이 친구도 0이고요. 얘랑 얘는 부호만 반대예요. 무지수 X라고 잡을게요. 얘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실까요? 자, 그리고 얘랑 얘를 더한 게 그거래요. 다시 말할게요. 성실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내가 구해야 될 답이 뭔지 보세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뭐 빼고 더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근데 얘랑 얘랑 더한 친구의 결과물을 봤더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6, 10, 4, 7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여기가 0이고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한 거에 대고 얘랑 얘랑 더한 거에 대해서 얘가 영향이 없다예요. 맞죠? 영향이 없다야. 그 소리는 얘가 그냥 6이고 얘가 그냥 바로 B란 소리야. 그래서 일단 6 쓰고 바로 7 써야 돼. 저 계산하지 말라고 제발. 이해하시겠죠? 된 거야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이야. 이제 이 문제 한정 상황인데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뺀 게 4고 10이래. 근데 내가 구할 게 뭐야? X야 C야? C지, 그치? 근데 여기다가 적절한 수를 더했고 여기다가 적절한 수를 뺀 게 이거고 이거래. 그럼 지나가는 초딩도 알아. 답은 7이라고. 얘랑 얘랑 간격이 동일하게 더해주고 빼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7이겠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답이야.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A1이랑 마이너스 2라는 저 친구를 플러스인가요? 뭐 이게 사라지면서 답은 요것만 잡을 수가 있겠지?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연립 방정식이랑 두 번째 연립 방정식이 있어. 근데 얘랑 얘가 공통인 애가 존재한데 근데 여기 두 개 중에 완벽한 친구랑 두 개 중에 완벽한 친구가 하나씩 있어. 그럼 당연히 그 친구랑 그 친구랑 연립한 것도 공통인 애니까 그 해가 그 해겠지. 그래서 일단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가 되겠고 x 더하기 y는 2가 될 거야. 맞나요? 문제 그렇게 써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지. y는 2 빼기 x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돼. 그게 성실이야. 다시 말하지만 성실이 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조금 덜 성실한 친구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거야.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는 2가 되시겠고 여기에다가 2 대입하시면 4 1로 넘기면 마이너스 2 이 친구는 1이 되겠지. 그래서 xy는 1이야. 그럼 합해서 2고 곱해서 1이 되게 하는 그런 친구에 대해서 가만히 째려보시면 x는 1이고 y는 1일 수밖에 없어. 다시 할게. 그냥 봐봐. 얘랑 얘랑 x랑 1이고 y가 1인 거밖에 없어. 맞죠? 그냥 바로 하라고. 이 정도는 이 문제를 난이도를 많이 낮춘 건데 너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는 순간 너가 어려워진다고. 너가 시간을 뺏기는 거고 너가 시간을 죽이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른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랑 이 친구 처리해 보시면 그래서 x는 1이고 y는 1이야. 됐나요? 괜찮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그 연립 방정식 거기다가 1, 1, 1 대입하면은 언제나 성립하게 될 거야. 그러면 위에다가 1 대입하시면 a 빼기 1은 b라는 이 관계식이 나오겠고 다시 한번 써줄게. ax 빼기 y는 b가 되겠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가 되겠다. 일단 여기까지 오실 수 있어요. 맞나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랑 얘랑 우리가 연립을 하셨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직 한 쌍의 해 딱 한 개만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이 친구는. 그럼 여기다가 y자리에다가 ax 빼기 b를 대입하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x가 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딱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2차 방정식은 판별식 d가 0이어야 된다고. 다시 할게.
요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하시면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는 거 맞지? 그런데 그 2차 방정식이 x라는 근이 딱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거의 판별식 d가 0이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x 빼기 b의 제곱은 2가 되겠어. 자, 그럼 당연히 나도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이 타이밍에 그냥 b 자리에다가 a 빼기 1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친구가 항이 3개가 돼버리고 항이 3개에서 제곱을 하면 너무 빡세.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 마지막에 하겠다 이런 마인드야. 알겠죠? 뒤로 몰겠다 이 소리야. 자, 그러면요 얘 같은 경우는 계산 정리하시면 ax의 제곱 x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1의 x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x가 되겠고 b제곱 빼기 2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계산하시면 되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같은 경우는 판별식 d라는 그 친구가 0이 돼야 될 거야. 자, 이 친구 정리하시면 널 반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시면 a, b의 전체 제곱이야. a제곱, b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얘랑 곱하시면 되겠지. a제곱 플러스 1, b제곱 빼기 2 이렇게 되시겠어. 그냥 단순 계산이지, 그치? 자, 여기서도 그래. 자, 보세요. 얘랑 곱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죽이세요. 이거 안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만 곱하고 얘랑 곱하고 뭐 얘랑 곱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거 정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2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제 b 자리에다가 a제곱 빼기 1을 대입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이 친구는. 이거 뭐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2a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가시면요. 얘 같은 경우 정리해 보시면요.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a는 마이너스 1 나오고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우리 c도 필요하죠. c라는 그 친구는요. c라는 친구는 x가 1이고 y는 1이니까 4x 빼기 y에다가 1 대입하시면은 얘는 3이 되겠고 그래서 c제곱은 9가 되겠고요. a랑 b는 요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맞나요? 조금 복잡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19번 첫 번째 줄 딱 보시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단위행렬 이거 딱 보시고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거 딱 보자마자. 근데 a, b가 단위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단위행렬이구나 라고까지도 가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치?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쭉 가셔서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5 더하기 b의 2025 이렇게 써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나도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물론 아니야. 근데 내가 너네를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한 거야. 이 친구를 이렇게 덩어리로 지금 괄호가 저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얘를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 빼기 2ab. 왜냐면 이거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도 문제 없는 거 맞지? 그냥 뭐 세제곱이면 하시면 되겠지.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맞죠? 그럼 규칙이 있긴 하겠지. 왜냐면 2025제곱까지는 내가 못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는 수기성이 필요해. 맞지? 이게 몇 주기인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를 이렇게 뭔가 끌고 가는 상황이 물론 여기서 규칙을 발견하셔도 괜찮겠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이 친구는 이렇게 인쇄되어 있지만 얘는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2025 더하기 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요 친구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나는. 알겠나요? 물론 저대로 봐도 돼. 근데 저 시선도 괜찮고 이 시선도 괜찮아. 그런데 확실한 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단위행렬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ab 또는 ba가
단위행렬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자리에다가 양변에 a를 곱할게. 왼쪽에다 곱해도 되고 오른쪽에다 곱해도 상관없는데 양변에 a를 곱하면 a의 제곱 플러스 ab는 마이너스 a가 되고 ab는 단위행렬이니까 일로 넘겨주시면 a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단위행렬은 0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주기성을 띠고 있지? 얘는 몇 주기? 3주기짜리 표현이야. 그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를까 한 번 더 간다면 여기다가 a 빼기 단위행렬을 곱하고 여기다가 a 빼기 단위행렬을 곱하면 이 친구는 a의 세제곱 빼기 단위행렬이니까 a의 세제곱 단위행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동일하게 이건 안 해야지. 현실에서는 동일하게 양변에 만약에 b를 곱한다라고 친다면 여기다가 b 곱하면 b제곱이 되겠고 여기다가 b를 이쪽에다 곱해도 되고 이쪽에다 곱해도 돼. 뭐 a, b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b가 돼요. 얘는 단위행렬이니까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b의 세제곱도 이어서 단위행렬이죠. 이해하실까요? 그러니까 얘는 3주기짜리야. 그럼 얘는 뭐야? 2025라는 저 친구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 저 친구를 다 더하면 9야. 맞죠? 답은 0이야. 그래서 됐나요? 자, 이 문제는 너무 많이 했어. 하지만 완전 다른 문제야. 제가 뭐 하라고 했냐면 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이 친구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얘랑 같다라고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야지 일단은 문제가 성립이 될 텐데 그럼 얘랑 일단 같다라고 하겠지. 같다라고 해보시면은 2x의 제곱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4x 넘겨주시면 플러스 3이 0 일단 이렇게 되실 수가 있겠어. 맞죠? 그럼 너의 판별식 D 한번 땡겨 봐야지. 그러니까 이거 왜 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판별식 D를 땡겨 주시면 얘는 4 빼기 6 0보다 작아. 그래서 지금 안 만나. 맞나요? 안 만나. 그래서 여긴 이 친구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고 이 친구는 예를 든다면은 요런 그래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 예를 든 거야 지금. 완벽하게 그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 안에 y는 mx 플러스 n이 될 수 있는 친구는 개 많아. 무한히 많아. 그치? 근데 뭔가 기준이 되는 그런 직선은 요 직선보다는 요렇게 되겠고 이 직선보다는 여기 이렇게 접하고 여기 접하는 상황 이 직선보다는 뭐 이렇게 돼.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는 출제가 된다면 이런 거를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런 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m이랑 n이 정수가 되는 친구들을 구해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거기 봤더니 m과 n은 정수라고 써 있으니까 괜찮나요? 그럼 문제풀이가 완전 바뀌어야 돼 지금. 그럼 됐어.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건 그림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림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소리고 요쪽 보시고 요쪽 보시는 이런 플레이로 가셔야지 뭐. 맞죠? 원래 부등식 풀던 스타일대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빨간색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 빨간색부터 가보신다면요. 넘겨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n-3x 플러스 n-2가 0보다 커나 같다.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친구가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요 이차함수가 붕 떠 있거나 또는 접하는 상황이 돼야 되므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야 될 거야. 다음 두 번째 주황색 파트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도 x의 제곱 빼기 n 플러스 1x 그 다음에 5 빼기 n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겠고요.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나 이 친구도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될까요? 뭐 그 계산은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친구 계산해 보시면은요. 일단 쓸게요. 얘 계산해 보시면요.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4n이 되겠고 이 친구 계산해 보시면요. n 빼기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8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럼 보통 학생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미친 듯이 전개해요. 이제 이거 미친 듯이 전개할 거예요 아마. 그럼 이제 대형 사고가 터져요. 피곤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m이라는 친구랑 n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정수라고.
그럼 마지막에 너는 뭐 해야 되냐면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대입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얘를 전개한다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아무 일도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연립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구조를 봤더니 얘가 숫자가 똑같다고. 얘가 숫자가 똑같다고. 맞죠? 그래서 얘에 집중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문자에 집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려면 이 문제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주구장창 계산만 할 거라고요. 그러지 말자고. 안 하는 게 낫다고, 차라리 그럴 거면. 알겠지? 이런 생각이야. 자, 아무튼 이 친구는 4n으로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로 넘겨주시면 20 빼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얘도 4n으로 정리하시면 1로 넘겨지겠고, 이거는 여기다가 써도 괜찮죠? 얘는 여기다 바로 쓸게요. 얘 같은 경우는 n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지울게요. 이제 요 부등식만 보시면 돼요. 이 부등식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등식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제 여기다가 뭐 대입하자? m이나 n에다가 1, 2, 3, 4, 5, 6, 7, 8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0 이런 거 넣자는 얘기야. 그런데 구조를 봤을 때 일단 요 친구랑 요 친구에 대해서 바라보셨을 때 m자리에다 한번 1 한번 넣어봤어. 여기다 1 한번 넣어보시면요. 여기는 요 친구는요 2, 4, 12 m에다 1 대입하면, 대입하는 이유 알겠지? 이거 뭐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4인이 되겠고,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은 16이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3, 4네요. n이라는 친구는 3이랑 4 가능해요. m에다가 0 넣어볼게요. 0 넣어보시면 9, 17이죠. 4인죠. 0 넣어보시면 19죠. 그치? 그럼 여기 안에는 정수 n이 없네요. 맞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m에다가 2 대입하시고 3 대입하시고 하셔도 2 한번 넣어볼까요? 이 친구는 9가 되겠고, 여기다 2 넣어보시면요 11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만족하는 역수나 또 정수 n 없습니다. m에다가 3 넣으셔도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딱 이 주황색 상황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m이 1이고 n이 3이고 n이 1이고 n이 4인 상황, 그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해주시면 1 더하기 9, 1 더하기 16, 저렇게 두 개만 있다. 자, 24번 문제는 물론 이 문제를 통해서 기말고사를 잘 보겠다라는 마인드도 있지만 얘는 공통수학 2를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야. 내 풀이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풀이는 공통수학 2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야. 갑니다. 일단은 주어져 있는 이 친구를 바라보셨을 때 두 번째 친구는 인수분해가 가능. x 빼기 2y, x 빼기 3y는 0 이렇게 돼. 그럼 주어져 있는 이 친구는 x는 2y랑 그 다음에 x는 3y,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여기 위에다가 x자리에다가 2y를 거기다가 셀을 받고 x자리에다 3y를 대입해서 셀이 박으면 절대로 시험 성적 안 나옵니다.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그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걸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야죠. 그쵸? 이렇게 안 봤으면은 넌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됐나요? 계산이 안 될 텐데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이라는 건. 사고를 하는 거지.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친구는 이 상태로 여기다가 때려 박지 말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x 더하기 y가 10이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할 때 x, y 값 하나 나오겠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할 때 x, y 값 하나 나오겠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할 때 x, y 값 하나 나오겠고,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할 때 x, y 값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점 4개가 어떻게든 나오겠지 뭐. 그 점 4개를 이은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소리잖아.
근데 요 타이밍에 내 생각은 나는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수학을 오래 한 사람이잖아.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오래 한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나요? 얘랑 연립한다는 거. 얘랑 연립한다는 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y좌표 아니에요? 얘랑 같다라는 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y좌표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통수학 2 내용과 비슷해요, 약간.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되겠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에요.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 거 오버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점 찍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좌표평면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 직선의 방정식들을 그려서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라는 마인드라고. 가볼게. 이렇게 될 거야. 자, 먼저 노란색 직선 먼저 그릴게요. y절편이 12인 직선, y절편이 마이너스 12인 직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얘랑 평행해야 되는데 그림 평행해 보이니? 알아서 하시고.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점 지나가는 직선. 원점 지나가는 직선인데 하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자, 먼저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대충 그릴게.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기울기가 3분의 1인 거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그럼 당연히 만나는 교점은 요 교점이랑 요 교점이랑 이 교점이랑 이 교점인데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이 직선 두 개도 원점 대칭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 직선 다 원점 대칭 상황이죠. 그 소리는 요 점과 요 점 원점 대칭이고요. 이 점과 이 점이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런 평행사변형이 나와요. 됐나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인 건 나발인 거 아무튼 저런 사각형이 나와. 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돼. 좋아. 그럼 우리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요 점의 좌표를 구할게요.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구할게요. 그러면 공통수학 2에서도 이번 시험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면 노란색과 주황색을 갖다가 놓고 연립할 거예요. 아니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풀이는 제발 좀 그만하라고.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배워야 될 건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뭐냐면 공통수학 2를 나한테 배우란 소리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 하면 맨날 계산만 한다고. 봐. 요 점은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죠. 집중해.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난 요 점을 미지수로 설정한다면 2k, k라고 하겠다고요. 2대 1이니까 2k, k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이게 노란색 위에 있는 점이죠? 이게. 그럼 노란색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x 더하기 y가 10이잖아요. 그럼 얘랑 더한 게 10이 아니에요? 그럼 3k가 10이죠? 그럼 k는 4잖아요. 여기다가 4 대입하면 돼요. 요즘의 좌표가 8,4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생각 아니지 않나요? 그냥 기울기 마인드로 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잠깐 공부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다음! 요건 당연히 뭐예요? y는 3분의 1 x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라고 놓겠어요? 그냥 k로 할게. 3k, k 이렇게 하자고. 맞죠? 그럼 얘랑 더한 게 4k인데 4k가 12라고요. 4k가 12니까 k가 3이 되겠고 이 친구는 9,3이라고 쓸 수 있겠죠. 9,3이라고 쓰겠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죠? 자, 이제 저거 넓이 구할게요.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평행사변형이건 나발이건 간에 여기 길이에다가 이 높이 곱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요 사다리꼴이, 요 사각형의 넓이나 요 직사각형의 넓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럼 여기 길이 봐봐. 여기 길이는 집중해. 이게 공통수학 2마인드야. 여기의 거리가 여기의 x좌표의 차이가 1 차이 나죠?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1이에요. 왜?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여기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럼 여기 길이가 1이니까 당연히 1대 1대 루트 2겠죠. 선생님, 이 점과 이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해가지고 요거에서 요거 빼고 제곱하고 요거에서 요거 빼고 제곱하잖아요. 나한테 빙신 소리 들을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그거. 알겠죠? 무조건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피타고라스로 가세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요? 루트 2예요. 자, 이 길이 구합니다. 이제 이 길이 구합니다. 그러면 다 하나같이 선생님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개벽다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12고 여기가 마이너스 12야. 그럼 다시 갈게요. 요 길이가 12고 요 길이가 12니까 요 길이는 12 루트 2죠. 맞죠?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10이면 여기가 12 루트 2예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게 답이다. 전 이렇게 풀었습니다. 알겠어요? 부규제에 있는 문제고 왜냐면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선전고 프린트에도 있고 근데 원래 원본 문제는 2개짜리야. A라는 열 0, 마이너스 1, 1, 0 A의 L제곱 A의 M제곱 원래 이 2개짜리인데 3개까지 갔어. 했나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가지고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요 주대각선이 0이고 요 숫자가 1, 1 또는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숫자가 절대값을 취한 게 동일한 값으로 이렇게 뭔가 동일한 게 펼쳐졌다면 거듭제곱을 했을 때 단행열 꼬라지가 나와요. 맞죠? 그럼 실제로 해보시면 마이너스 단행열이에요. 됐나요? 그러면은 4제곱 하시면 단행열이에요. 그래서 얘는 4주기짜리예요. 괜찮을까요? 얘는 4주기짜리야. 그런데 여기는 요 숫자들이 40 이하의 세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A의 1제곱이랑 A의 5제곱이랑 A의 9제곱이랑 같아요, 다. 왜? 4주기짜리잖아요. 언제까지? A의 37제곱까지 같겠지 뭐. 그 다음에 A의 제곱이랑 A의 6제곱이랑 A의 10제곱이랑 A의 38제곱이랑 같아요. A의 세제곱이랑 그만할게요. A의 39제곱이랑 같아요. A의 4제곱이랑 A의 40제곱이랑 같아요. 총 40개 있는데 이렇게 똑같다고요. 그럼 얘 10개 있죠. 얘도 10개 있죠. 얘도 10개 있고요. 얘도 10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10개 중에서 3개 뽑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9, 5, 1 이러면 되죠. 근데 이게 순서가 정해졌어요. 이렇게 정해졌대요, 문제에서. 그럼 여기가 1, 5, 9, 13, 37까지 총 10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버리면 LMN이 결정돼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3개를 뽑은 친구예요. 또는 여기서 10개 중에서 3개 뽑을 수 있죠. 또는 여기서 10개 중에 3개 뽑을 수도 있고 또는 10개 중에 여기서 3개 뽑을 수 있어요. 이게 행렬 문제지만 마지막 처리는 조합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제 확률이 높아요. 숭실뿐만 아니라. 알겠니? 됐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고 계산하셔서 4개를 다 곱하시면 답이에요. 이거 원본 문제도 그래요. 2개짜리면은 이거 40이거든요. 그것도. 10C 곱하기 4예요. 이것도. 알겠나요? 그래서 이 친구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답은 10C3 계산하시고 곱하기 4 하시면 답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린 지금 공부하는 걸로 가시죠. 서답형이고요. 답만 내면 됩니다. 자, 26번 괄호 1번입니다.
중요합니다. 자연수 P에 대하여 X에 대한 부등식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친구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친구 인수분해하시면은 2랑 8이 나와요. 그럼 완벽하게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여기가 2가 되겠고 3이 되겠고 4가 되겠고 5가 되겠고 6이 되겠고 7이 되겠고 8이 돼요. 가끔 저한테 질문을 가져올 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나한테 질문을 가져와. 그럼 여기다 2 쓰고 여기다 8 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넌 절대로 평생 이 문제 못 풀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그려버리면 못 풀어. 이 문제는 거기서 뭐라고 했어?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라고 했지. 그럼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걸 보려면 이렇게 촘촘하게 모는 종이 스타일로 가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푼다고. 알았지? 문제에 따라서 어쩔 땐 이렇게 나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친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x 빼기 p가 2보다 클 때 또는 x 빼기 p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야.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 얘는 x가 p 플러스 2보다는 크겠고 또는 x가 p 빼기 2보다는 작다. 이거야. 자, 그러면 p의 값을 기준으로 하나는 2칸 오른쪽, 하나는 2칸 왼쪽으로 가서 이거와 이거의 간격의 차는 간격은 4라는 사실이야. 역시나 이것도 보지 못하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못 풀어요. 보통 하는 애들이 뭐냐면 얘를 실제로 여기다가 갖다 그려요. 그러면은 정신사나워서 못 풉니다. 이건 머리로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기준을 보세요. 우리는 뭐 구하는 거냐면 P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P라는 친구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4보다 2칸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당기고요. 4보다 오른쪽 2칸 가서 이렇게 당겨 보시라고요. 그냥. 이걸 내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당연히 여기 2개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씩 당기는 거예요. 왼쪽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P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라고 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손글씨 해설을 써드려도 이거는 내가 표현 잘 안 해놨을 거예요. 다 그냥 이건 머리로 해야 된다고요. 그림 못 그린다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P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해보시면요.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가 돼요. 맞나요? 해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3일 때가 되면요. 7일 때도 돼요. 2일 때가 되면요. 무조건 8일 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일 때 안 되면 8일 때 안 되는 거예요. 3일 때 안 되면 무조건 7일 때 안 되는 거야. 4일 때 되면 무조건 6일 때가 될 거라고요. 왜? 대칭이잖아요, 상황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5일 때는 당연히 대칭의 정 가운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P라는 친구는 뭐다? 4랑 5랑 6이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오케이? 처음에는 이 문제가 26번 문제가 1번 문제 따로 2번 문제 따로 3번 문제 따로인 줄 알았더니 2번 문제 보시면 1에서 구한 P와 이지랄해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P가 4인 거랑 5인 거랑 6인 거를 푸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요. 일단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단순한 문제로서 P가 4, 5, 6 이렇게 3개 있다라는 식으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갈게요. P는 4, 5, 6이야.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2번 문제가 길어요. 1에서 구한 P와 1차 함수 gx에 대해서 gp를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 x0가 그거래요. 그럼 저는 이것만 한번 써놓을게요. P가 4일 때는 g4는 마이너스 2고요. P가 5일 때는 g5는 0이고요. P가 6일 때는 g6은 2예요. 그럼 그때에 맞춰서 x0는 세 가지 행렬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P, GP 이거니까 P가 4일 때는 저거 4, 마이너스 2
P가 5일 때는 5,0, P가 6일 때는 6,2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 소리라고요. 그럼 x 제로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세 가지가 된다. 그냥 이거예요. 그럼 그 세 가지를 다 쓴다? 너무 어려워요. 이대로 일단 가세요. 언제든지 P는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넣고요. 행렬 A라는 행렬은 2 곱하기 2 행렬이에요. 1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2 알파 이런 행렬입니다.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0 마이너스 10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x2라는 행렬의 1,1 성분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이를 알파로 표현해줘봐 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풀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너무 개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지금 봐도. 그럼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네모 박스에 대해서 한번 대화해 볼게요. x, n에다가 0 대입할 때랑 1 대입할 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n에다가 0 대입하시면 x1은 a, x0 플러스 b예요. 1 대입하면 x2는 a, x1 더하기 b예요. 어차피 이 친구 구할 거니까 이거 여기다가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 얘 같은 경우는 a, ax0 플러스 b 플러스 b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의 제곱 x0 더하기 ab 플러스 b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 제곱이라는 행렬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제곱 구할게요. a 제곱은 얘 실제로 곱하시면 됩니다. 곱해볼게요. 곱하시면은 1 빼기 2알파 마이너스 알파랑 플러스 2알파랑 더하면 알파가 될 것 같고 아닌가? 마이너스 알파랑 플러스 2알파 알파 맞지? 그 다음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시면은 2 빼기 4알파 맞나요? 2 빼기 4알파 곱하고 곱하셔서 정리하시면은 2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분위기 보시면 여기 있는 2줄과 2줄이 2배 차이예요. 아까 여기서도 2배 차이였지만 맞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나서 x0를 좀 이따가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a, b 곱해가지고 쓰고요. 그 다음에 b를 더할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x2에 1,1 성분만 똑바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이행은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인드예요. 알까요? 됐죠? 알겠죠? 이행은 내가 계산 안 할 거야. 왜냐면 1,1 성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B를 곱한 친구도요. A, B를 곱할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갈 거야. A, B를 곱한 친구도요.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2 곱하기 1 행렬이잖아요. 그럼 얘랑 곱하면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올 거야. 그럼 여기도 1행만 구하겠다고요. 그래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시면은 10알파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B라는 행렬도 얘만이니까 근데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요? 얘는 어차피 1,1 성분이 0이니까 저거 안 해도 돼요. 괜찮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뭐만 하자? 여기다 뭐 곱할까요? PGP 이렇게 곱하겠고 그래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거랑 얘를 더하신 게 x2에 1,1 성분이 돼요. 그래서 저 친구는요. 요 2알파 제곱이잖아요. 내가 뭐한 새끼야 지금. 마이너스 알파 얘랑 곱하면 2알파 제곱. 다시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그냥 보고 할게요. 저거 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이 친구는 1 빼기 2알파 그 다음에 P 빼기 알파 1 빼기 2알파 GP 더하기 10알파 이렇게 됩니다. 저거 구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될까요?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다 지울게요. 지워주시고 우리는 저 친구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P가 이제 4일 때랑 5일 때랑 6일 때를 3개를 다 구하셔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세 개를 구할게요. P에다가 4 대입하고 GP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할 거고요. P에다가 5 대입할 거고요. 여기다가 0 대입할 거고요. P에다가 6 대입하고요. GP에다가 2를 대입한 친구를 구하세요. 그럼 P가 4일 때 저 친구의 값은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가 되겠고요. P가 5일 때는 저 친구 계산하시면 얘가 5가 되겠고요. P가 6일 때는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6이 됩니다. 될까요? 그래서 저렇게 세 개가 나와요. 저 세 개 중에서 제일 큰 친구랑 제일 작은 친구를 구하래요. 여기서도 황당스러워요. 아니 저렇게 났는데 어떻게 나보고 구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알파라는 친구가 그렇게 된대요. 뭐라고 돼 있죠? 알파는 분모가 17이고 분자는 자연수인 1보다 작은 양수래요. 맞나요? 예를 든다면 17분의 1, 17분의 2, 17분의 3 해가지고 17분의 16까지란 소리죠. 맞죠? 이해했죠? 그래서 알파라는 저 친구는 그런 거예요. 17분의 1, 17분의 2, 17분의 16 이런 친구라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걸 여기다가 싸그리 막 대입한다고? 요시에다 17분의 1을 막 대입해? 17분의 2를 대입한다고? 그건 아니지 않나요?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알파에 관한 이차함수로 일단 이걸 인정하셔서 너라는 그래프랑 너라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공교롭게도 너의 대칭축도 2분의 1이고 너의 대칭축도 2분의 1이어서 알파를 기준으로 일단 2분의 1을 찍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파. 그럼 2분의 1 대칭축에 대해서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시면 2가 되겠고 1 더하기 4하면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값이 5인 이런 이차함수고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고 2분의 1 대입하시면 얘는 1이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6 더하셔서 이 친구는 5인 그런 이차함수가 돼요. 최소값이 5인 이차함수예요. 그 다음에 저 값은 원래 5였고요. 이 친구는 5예요. 아니 그럼 뭐야? 이게 뭐야? 이 그래프는 이거고 이 그래프는 이거고 5는 5인데 계속 5라고 이거는 계속 5인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대충 눈치 싸움을 해도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예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인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문제잖아요. 지금 이거 잘 모르겠으면 논술하지 마. 나중에 뭐 논술하겠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마. 얘가 5잖아요. 얘는 다 같잖아요. 다 같으면은 이거는 뭐 대소관계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알파가 2분의 1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알파가 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압도적으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떤 알파를 찍더라도 이런 친구들 어떤 알파를 찍더라도 요건 알파가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라고.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두 번째 답이에요. 이거의 답, 이거 빼시면은 8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 뭐 정리한 게 학교에서 답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저렇게 답 써도 문제 없고요. 괜찮나요? 자, 2에서 구한 행렬 x2의 1,1 성분을 q라고 할 때 그럼 q가 뭐야? 이거지. 이게 q야. 첫 번째 q, 두 번째 q, 세 번째 q야. 이 세 가지 q가 있는데 두 번째 q는 완벽한 5고요. 이 숫자나 이 숫자 같은 경우는 알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추가적인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먼저 q가 5일 때부터 볼게요. 문제를 읽으면서 갑니다. 그걸 q라고 할 때 구한 모든 q의 값에 대해서
그 Q라는 범위가 뭐라고 써있냐면 16분의 79, 이 친구는 16분의 81 이렇게 써있는 상황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 친구는 16분의 80, 다시 말하면 5라는 친구를 분모가 16으로 표현한다면 16분의 80보다 16분의 1 작은 숫자고 얘는 16분의 80보다 1 큰 숫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5는 여기 들어간 거 맞죠? 인정하시죠? 그럼 다시 말할게요. 여기는 이 친구는 원래 당연히 들어간 거였어요. 이 첫 번째 Q는 두 번째 Q인가요? 두 번째 Q는 당연히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울게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있는데 여기는 요 값이 이런 범위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림이 자연스럽게 난 그렸단 말이지. 5라고 하는 저 숫자가 뭐라고요? 16분의 80인데 16분의 81이라는 숫자랑 16분의 79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대칭 상황이므로 여기다가 16분의 1을 더한 요 친구랑 16분의 1을 뺀 친구, 요 친구랑 완벽하게 간격이 동일하므로 여기 만나는 요 교점과 여기 만나는 이 교점이 동일한 교점을 가질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험 시간 안에. 괜찮나요?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과 이 점, 이 점과 이 점, 다시 말한다면 첫 번째 저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랑 두 번째 저 친구를 여기다 대입한 거나 이 알파의 범위는 동일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저거랑 저거 사이에 있는 뭐라고 했냐면 분모가 17이고 분자는 자연수니 1보다 작은 양수를 모두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경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경계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자, 아마 학교 선생님은 이걸 원했을 거예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계산하길 바랬을 거라고요.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6 16분의 79 그 다음에 16분의 81 너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보통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로 넘기고 막 지랄 연병을 떨 거 아니에요. 그럼 못 풀어요. 절대 못 푼다고요.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고. 알겠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여기 경계가 필요하잖아요. 맞죠? 근데 저는 이차 함수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차 함수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아우 징그러워 죽겠어 진짜. 징그러워 진짜. 아주 징그러워서 돌아버리겠어 진짜로. 요만큼의 길이가 L이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길이는 요걸 제곱한 다음에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게 뭐냐고 가끔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야. 알았지? 요 길이는 요거의 제곱에다가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붙인 거야. 알았지? 그럼 봐봐 지금 이 길이를 알잖아. 이 길이가 16분의 1이잖아. 근데 우린 요 경계가 필요하다고. 맞죠? 다시 말할게. 이거 풀고 싶냐고. 못 푼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풀자고. 요 길이가 16분의 1이지.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4를 곱하는 거잖아. 여기 지금. 맞죠? 다시 할게요.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4 곱한 게 이거 아니야? 인정하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 제곱한 친구는 64분의 1일걸. 꼭 이렇게 써줘야 되니 내가? L이라고 할게. L 제곱 곱하기 4는 16분의 1. 4로 약분하면 64분의 1 맞니? 그럼 당연히 L은 8분의 1인 거 맞아? 8분의 1이야. 괜찮으세요? 그럼 여기가 뭐라고? 8분의 1만큼 더한 거고 여기 뭐겠어? 당연히 8분의 1만큼 뺀 거야. 다시 말할게. 이거 풀면 똑같이 나올 거야. 인수분해하고. 그거 언제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저 친구가 8분의 4라고 해석한다면 8분의 1 더하면 여기는 8분의 5가 되겠고 얘는 8분의 3이 되실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알파의 범위 이걸 만족하는 요걸 만족하는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다 똑같은 값 나와요. 이 알파 값은 8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8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가 있어. 그때 그 알파가 분모가 17이고
분자는 뭐 그렇게 되는 1보다 작은 그런 값을 구하래요. K는 자연수. 푸셔야죠. 곱하기 17하면 8분의 51. 곱하기 17하면 8분의 85. 됐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6, 8은 48 맞나요? 6점 얼마지? 그럼 자연수 K가 될 수 있는 친구는 7부터 가는. 80, 10까지 가는. 그래서 다시 K는 7, 8, 9, 10 가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17분의 7, 17분의 8, 17분의 9, 17분의 10 이렇게 4개 있다. 이런 겁니다. 될까요? 그냥 공부한 거야. 이 마지막 문제는 그냥 수학 공부한 거라고 생각해줘. 알겠지?